안녕하세요. 저는 CC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며칠 전에 제가 한국의 뉴스에서 한국의 의과대학 정원을 1000명 이상 거의 2000명까지 정원을 늘린다 그런 뉴스를 잠깐 들었어요. 물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사는 제가 정말로 그것은 찬성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보니까 미국 병원에는 많은 외국인 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한국인 의사들은 여기서 자라난 2세나 1.5세들만 볼 수 있고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미국에 와서 의사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생각해보면 언어장애도 있고 정보를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된다는 것은 거의 탑 1% 안에 드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신 분들이 또 거기서 다른 공부를 더해서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들 상식에 의사 생활을 하면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의사 생활 하시는 분들의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외국에 나가서 의사 생활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물론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의사생활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의사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호사인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병원에는 외국인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미 인도에서 온 의사들이 거의 다 자리를 잡고 쫙 깔려 있었고 지금은 파키스탄에서 온 의사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그건 저희 병원의 특징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 사람 파키스탄 의사가 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 뒤를 따라서 레지던트들, 펠로우들이 계속 오는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필리핀이나 그곳의 나라에서는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를 낳아서 간호사나 의사를 만들어서 미국 보내는 게 그 사람들의 일생의 목표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막차를 타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나 의사로 미국에 가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꽤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지금 늦은 나이에 의과대학에 가겠다고 강남의 학원으로 몰리고 또 간호사가 되겠다고 간호대학에 편입을 하고 이런 현상이 그게 그냥 단순하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의료시설이나 간호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천하는 세대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생각을 encourage하고 정말로 생각을 잘했다. 의사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정말로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게 의사 공부를 해서 미국에 와서 프랙티스를 하면 몇 배 이상의 보상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미국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현재 통계로는 의사는 1년에 10,000명 이상이 부족하고 간호사는 1년에 40,000명 이상이 부족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 중에 굉장히 파퓰러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남미 사람들이 걸어서 미국에 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전히 남미 사람들이 걸어서 지금도 미국에 오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뉴스, 그전에도 몇 번 뉴스에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남미를 통해서 미국으로 걸어오는 숫자가 한 달에 10,000명 이상 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랍니다.
약간 중류층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금의 돈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중국에서 못 살겠다 해서 남미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중국은 여권이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미의 나라 중에 하나 에콰도르는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콰도르로 들어가가지고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구아,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으로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실제로 남미에서 오는 미국 망명자들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걸어서 그 파나마 데리안 갭이라는 데를 넘어서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콜롬비아나 그쪽에 들어와 가지고는 돈을 좀 주면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까지 가게 연결을 해주고, 또는 조금 더 돈을 주면은 그 안내자들이 붙어서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게 해주고, 그런 로드맵이 다 있고, 네가 혼자서 do it yourself, 혼자서 다 헤쳐나갈 때 그냥 어디 경로만 가르쳐 주는 거는 3,000불에서 5,000불이고, 그리고 백패커가 따라다니면서 안내를 해주는 것은 9,000불에서 12,000불을 내야 되고, 프리미엄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멕시코 국경 근처의 도시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또 거기서도 밴 같은 걸로 미국 국경에 바로 인접 지역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2만 불까지 받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미국으로 망명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asylum seeker라 그래, 영어로 asylum seek. 이 사람들은 migrant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migrant는 보다 나은 세상과 보다 나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immigrant, 그러니까 migrant라고 하죠. 저는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를 해서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전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전공을 시작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전공을 바꿔서 다시 공부를 해서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따지자면 저도 뭐 마찬가지였죠. 저는 티스를 했는데 그게 뭐 미국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미국 취업의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다시 간호학을 해서 미국에 정착하게 됐잖아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에는 간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별로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다른 초창기 제 비디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론을 취미 삼아서 뒷마당에서 날리고 그런 거를 그냥 화면에 올리려고 했는데, 한국에 있는 제 동생들이 언니 재밌는 것 좀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 중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고, 그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서 간호사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간호사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NCLEX 이야기를 그것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NCLEX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유튜브나 웹사이트에 있고, 그리고 물론 영어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그 경쟁 틈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NCLEX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 웹사이트를 종종 방문하셔가지고 NCLEX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가 NCLEX 공부했을 때 리뷰 클래스에 갔을 때 썼던 책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제 간호학과 다닐 때 저랑 단짝이었던 미국인 친구가, 걔는 NCLEX 시험을 저보다 먼저 봤는데 걔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한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시험을 봤는데 저는 바로 붙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제가 리뷰를 다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친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NCLEX 합격한 이후에도 NCLEX 리뷰북을 다시 한번 보고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얘가 시험을 봐야 되는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때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때는 몰랐구나 하고, 그래서 그거를 친구한테 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메모를 하고 가르친 다음에 그 친구가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그 책과 같이 정말로 한국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시험을 봐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싶어서 언젠가는 그 NCLEX 리뷰북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NCLEX 리뷰북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책을 그냥 창고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요사 유튜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뒤적거려 보고, 또 물론 최신의 정보를 다 다시 뒤적거려 보고 하면서 정말로 이게 중요하고 이것만 알면 NCLEX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듣거나 말하거나 이러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미국에 아무리 영어로 된 자료가 많아도 그게 쉽지 않겠구나 하는 거를 자세히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더라도 NCLEX 리뷰 비디오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예문을 들어서 우리가 은행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그 문제를 다른 데서 제가 가지고 오면 그 초상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텐데, 그냥 제가 이제는 결심을 했어요. 그 예문도 뭐 사람 이름이나 어떤 데이터를 조금 바꿔가면서 내 스스로 예문을 만들어서 한번 중요한 요점만, 이것만 알면 NCLEX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게 중요하구나, 그런 거가 제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고 싶고, 더 Next Generation NCLEX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Next Generation NCLEX가 어렵다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는 요사이 그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이 없고 제가 아주 완전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그리고 그게 비중이 한 11%, 12%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염려할 거는 없어요. 케이스 스터디 3개 들어가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울 텐데, 그것도 다 영어 문제, 영어 독해 문제, 그리고 미스리딩 하지 않는 거, 영어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답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간호대학 다닐 때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읽기만 하면 답이 다 보이는 건데, 그런 얘기를 앞으로 여러 시리즈의 NCLEX 리뷰를 통해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간략하게 간추려서 말하면,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미국에 오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남미에서 걸어서 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으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특히나 새로 의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새로 간호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호대학에 가시는 분, 서울의 유명한 대학에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가신 분들은 처음부터는 생각이 없으실 것 같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처음부터 생각을 하세요. 한국이란 나라는 인류를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방대학교의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움츠려서 다니는데, 시작부터 미국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공부하세요.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서울의 인류대학에 합격해서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지요. 처음부터 의과대학 서적은 영어로 공부를 하겠지만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생각하고 그러는 것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일상생활 하세요. 뼈저리게 노력하지 않으면 언어는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선물로 받겠습니다. 질문은 코멘트欄을 통해서 물어보세요.